당신 같은 남자는 태어나서 처음이야. 뭐지 이런 기분은?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여성 장교는 남성을 개무시했습니다. 한국군은 장비도 낡은 구닥다리네. 저딴 걸로 훈련을 한다고? 군인들만 죽어나가겠네. 불쌍해. 그녀는 일본 도쿄 엘리트 군인 집안 출신, 최연소 자위대 여성 장교 사토 아야카. 그렇게 오만했던 그녀가 지금은 남성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태풍이 두 사람을 무인도에 가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절벽에서 미끄러 떨어지는 순간 그가 뛰어들었습니다.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그녀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요? 난 당신을 무시하고 조롱했었는데. 당신이란 여잘 지키고 싶으니까요. 이유는 그거 하나면 됩니다. 남성의 그 한마디에 그녀가 무너지며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군을 비웃던 일본 자위대 전원이 이 남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그는 어떻게 버르장머리 없던 여성의 마음을 무너뜨렸을까요?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키나와의 아침이었습니다. 한일 양국 특수부대원들이 훈련장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일본 자위대 측에서 한 여성 장교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자. 사토 아야카, 27세. 일본 해상자위대 최연소 중대장이었습니다. 그녀의 군복은 티끌 하나 없이 완벽했고 허리에 찬 장비들은 모두 최신형이었습니다. 사토 아야카 중대장입니다. 이번 합동훈련의 일본 측 책임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한국 측 대열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윤, 32세.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대위. 그의 군복은 여기저기 바랜 흔적이 있었고 장비도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아야카의 시선이 태윤의 낡은 전술조끼에 머물렀습니다. 저 사람이 한국 측 팀장이라고? 아직도 저런 구식 장비를 쓰다니. 한국군 수준이 이 정도인가? 그녀는 속으로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기 전 태윤은 훈련장 한쪽으로 가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전화기 너머로 다정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밥은 먹었어? 네,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식사하셨어요? 응, 했지.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는데 우리 아들 없으니까 맛이 없더라. 태윤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며칠간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훈련이 좀 길어서요. 알았어. 조심하고. 바다니까 특히 조심해야 해. 아버지처럼.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꼭 건강하게 돌아갈게요. 그래, 우리 아들. 사랑한다. 저도 사랑합니다, 어머니. 통화를 하는 태윤의 표정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야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30대 남자가 아직도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저렇게 나약해서 군인이라고 할 수 있나? 한심하기 짝이 없네. 브리핑룸에 양국 장교들이 모였습니다. 스크린에는 이번 훈련의 작전 계획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일본 측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비섬 정찰 임무는 매뉴얼 C-7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동 시간 2시간, 정찰 4시간, 귀환 2시간, 총 8시간 작전입니다. 아야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입니다. 기상청 데이터에 따르면
향후 48시간 동안 기상 상태는 양호합니다.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태윤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야카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말씀하세요, 강 대위님. 이 해역은 기상 변화가 급격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야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매뉴얼에 모든 상황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와 규정이 가장 정확합니다. 강 대위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다는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순간 브리핑룸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야카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희 자위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상 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 대위님께서는 일본의 기술력을 잘 모르시는 것 같군요. 태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아야카가 옆에 있던 일본 대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한국 대위 뭘 믿고 저러는 거지? 장비도 구식이면서 훈련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다니. 그러게요, 중대장님. 한국군이 원래 저런가 봐요. 실력으로 보여줘야겠어. 우리가 얼마나 체계적인지.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윤이 숙소로 돌아가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일본 자위대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저 한국 대위 봤어? 아야카 중대장님한테 대드는 거 있지. 그러니까. 장비도 구식이면서 뭘 잘났다고 나서는 거야. 한국군이 다 저래. 훈련하는 것도 좀 촌스럽던데. 그냥 무시해. 어차피 실전에서는 우리가 압도할 거야. 태윤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입으로 하는 싸움은 의미가 없다. 아버지께서 그러셨지. 남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숙소에 들어선 태윤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어선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참는 게 맞는 거죠? 그는 사진을 베개 밑에 조심스럽게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태윤은 이미 장비실에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완벽하게 정비된 장비들. 오래됐어도 내가 날 지켜줬지. 오늘도 잘 부탁한다. 그때 장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야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최신형 장비를 점검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습관입니다. 아야카가 태윤의 장비를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그 장비, 언제적 물건입니까?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것 같은데요. 10년 됐습니다. 10년이요? 교체 요청은 안 하셨습니까? 한국군은 예산이 그렇게 부족한가요? 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신형 장비는 후배들에게 먼저 줬습니다. 저는 이게 손에 익어서요. 장비는 새 것보다 익숙한 게 중요하니까요. 아야카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후배들에게요? 본인이 팀장인데? 팀장이니까요. 제가 먼저 좋은 거 쓰면 후배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야카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비효율적인 선택이군요. 효율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중대장님. 아야카는 대답 없이 자신의 장비를 챙겨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태윤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사람, 참 날카롭구나. 하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여.
저렇게 완벽하려고 애쓰는 게 힘들 텐데. 해변 집합 장소에 대원들이 모였습니다. 비섬 정찰을 위한 팀이 편성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휘관이 발표했습니다. 비섬 정찰은 각국 팀장 1명씩 투입한다. 한국 측 강태훈 대위, 일본 측 사토 아야카 중대장. 아야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하필 저 사람과 수많은 인원 중에 왜 저구식 장비 쓰는 한국 대위랑 팀을 이뤄야 하는 거지? 태윤 역시 내심 복잡했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무보트에 오른 두 사람. 아야카는 최대한 태윤과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엔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보트가 나아갔습니다. 아야카는 태블릿을 보며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예정대로 40분 후 비섬 도착입니다. 태윤은 대답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중대장님, 뭡니까? 아야카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 구름 좀 보시겠습니까? 아야카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수평선 끝에 검은 구름이 조금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기상청 데이터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중대장님, 기상청 데이터보다 바다가 먼저 말해줍니다. 새들이 육지 쪽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바람 방향도 이상합니다. 강 대위님, 감각보다 과학을 믿으세요. 21세기의 새를 보고 날씨를 예측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상청 데이터는 분명히 맑다고 했습니다. 태윤은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다. 아버지가 그러셨지. 바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조심하라고. 폭풍 전에 고요라고. 아야카가 한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강 대위님, 혹시 한국에서는 아직도 무당한테 날씨 물어보나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걱정 마세요. 일본 기상청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점점 어두워지는 수평선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보트가 비섬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파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갑자기 파도가. 아야카가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기상청 긴급 경보. 태풍 경로가 변경됐다고? 뭐라고요? 태풍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12시간 후 상륙 예정. 그 순간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긴급 상황. 태풍 경로 변경. 전 부대 즉시 철수. 비섬 정찰팀 응답하라. 즉시 귀환하라. 본부. 사토 아야카입니다. 응답합니다. 사토 중대장. 지금 즉시. 지지직. 귀환. 지지직. 무전이 끊겼습니다. 본부. 응답하세요. 본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야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 판단이 틀렸어? 그 한국 대위 말이 맞았던 거야? 바람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보트를 집어삼킬 듯 다가왔습니다. 아야카가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어떡해요? 돌아가야 해요. 태윤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어요. 비섬까지 가는 게 더 빠릅니다. 뭐라고요? 중대장님, 지금 패닉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일단 살아야 해요.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아야카가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대장님, 제 손 잡으세요.
잡으세요. 아야카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크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서 이상하게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요. 거대한 파도가 보트를 덮쳤습니다. 아야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윤이 한 손으로 밧줄을 잡고 다른 손으로 아야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눈 감으세요. 숨 참으세요. 파도가 두 사람을 집어삼켰습니다. 맑았던 오키나와의 하늘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모래사장이었습니다. 아야카가 기침을 하며 바닷물을 토해냈습니다. 여기가 비섬입니다. 살았습니다. 태윤이 옆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에는 바위에 긁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대위님, 팔에서 피가 괜찮습니다. 중대장님은 다친 데 없습니까?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파도가 덮쳤을 때 태윤이 자신을 꽉 안아 보호했던 것을. 태윤이 보트를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엔진이 망가졌습니다. 이걸론 못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태풍의 헬기는 못 듭니다. 최소 7일은 기다려야 해요. 7일이요? 아야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비가 다시 거세졌습니다. 비 피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오세요. 숲길을 걷다 아야카의 발이 진흙에 빠졌습니다. 괜찮습니까?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태윤이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야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절벽 아래 동굴이 있었습니다. 아야카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태윤이 배낭에서 방수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항상 준비해 둡니다. 바다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준비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최악을 대비하라고요. 중대장님 상의를 벗고 몸을 좀 녹이세요. 아야카는 조용히 그의 말을 따라 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아야카는 조용히 상의를 벗고 불에 말렸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아야카가 눈을 떴습니다. 태윤이 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어깨가 움찔거렸지만 불이 꺼지지 않게 나무를 넣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앉아도 돼요? 누군가는 불을 지켜야 합니다. 저도 교대할게요. 괜찮습니다. 내일 체력이 필요해요. 아야카가 옆에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대위님한테 못되게 굴었잖아요. 그게 중요한가요? 우리는 같이 살아남아야 하는 동료입니다. 동료요? 국적이 다르다고 동료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야카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미안해요. 사과는 구조된 다음에 하세요.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아야카가 눈을 떴습니다. 태윤의 재킷을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윤이 무언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그의 손에는 빗물과 야자, 열매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비가 그치길래 받아왔습니다. 대위님은 언제 잔 거예요? 조금 잤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태윤이 야자 열매를 쪼개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밤새 자지도 않고 왜 이렇게까지. 군인이니까요.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사람이라고. 아야카는 야자 열매를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 거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은 그날 이후로 이틀이 지났습니다. 태풍은 여전히 섬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동굴 밖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식수가 부족합니다. 섬 안쪽에 샘물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같이 갈게요. 위험합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싫어요. 저도 군인이에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건 못하겠어요. 태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틀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숲속을 걸으며 아야카가 물었습니다. 대위님은 왜 군인이 됐어요? 효도하려고요. 효도요? 대학을 못 갔거든요. 집이 가난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 키우셨어요. 아야카가 놀랐습니다. 군대 가면 월급도 나오고 나라도 지킬 수 있으니까 어머니께 짐이 안 되면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태윤이 잠시 멈췄습니다. 바다에서요. 태풍을 만나서. 아야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대위님이 그렇게 태풍에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버지를 잃고 배웠어요. 바다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고. 미안해요. 제가 대위님 말을 무시했잖아요. 지난 일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작은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이다. 태윤이 물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깨끗한 것 같습니다. 끓여서 드세요. 물통에 물을 담으며 아야카가 말했습니다. 대위님은 뭐든 다 아시네요. 아버지와 사이가 좋으셨나 봐요. 네.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아야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요. 너무 완벽하길 바라셨거든요. 2등하면 혼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위대학 수석, 최연소 중대장, 다 부모님 눈에 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칭찬 한 번 못 받았어요. 대위님처럼 따뜻한 가족이 부러워요. 중대장님, 부모님이 사랑 안 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아야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완벽하길 바라셨다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표현이 서툴렀던 거예요. 저도 아직 기회가 있을까요? 살아계시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아야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굴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아야카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경사면을 미끄러지는 순간 태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바위에 긁혀 피가 났습니다. 대위님, 손에서 피가. 괜찮습니다. 먼저 올라오세요. 태윤이 힘껏 당겨 그녀를 끌어올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중대장님이 안 다쳤으니까 됐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자신보다 그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굴에서 아야카가 태윤의 손을 치료했습니다. 아프죠? 괜찮습니다. 거짓말.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서 태윤이 웃었습니다. 들켰네요. 아야카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둘이 함께 웃었습니다. 대위님, 살아서 돌아가면 제가 밥 살게요. 밥이요? 네. 한국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어머니께도 인사드리고. 태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께요? 네. 이렇게 좋은 아들 키우신 분이니까요. 태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겁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동굴 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풍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지만
구조 헬기가 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식량이었습니다. 태윤이 배낭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비상식량이 바닥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직접 구해야 해요. 직접요? 어떻게요? 바다에서 조개나 해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야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태윤이 바위 틈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조개가 붙어 있죠? 정말이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릴 때 아버지 배 타고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아야카도 따라했지만 서툴렀습니다. 생각보다 힘드네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면 다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야카의 손이 바위에 긁혔습니다. 아! 태윤이 재빨리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독해야 합니다. 그가 배낭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준비해 오셨어요? 바다에서는 작은 상처도 위험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아야카가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고마워요. 중대장님 손은 소중하니까요. 아야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동굴로 돌아와 태윤이 조개를 구웠습니다. 자, 드세요. 아야카가 조개를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대위님도 드세요. 중대장님 먼저 드세요. 또 그러세요. 같이 먹어요. 아야카가 조개를 집어 태윤의 입 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안 드시면 저도 안 먹을 거예요. 태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식사 후 아야카가 물었습니다. 대위님, 아버지 이야기 더 해주세요. 어떤 분이셨어요? 태윤이 불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뚝뚝한 분이셨어요. 말수가 적고 표현도 잘 안 하시고, 하지만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요? 저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해 주셨어요. 말은 안 하셨지만 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거 봤거든요. 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야카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모습 보여주신 적 없어요. 항상 엄격하기만 했어요. 중대장님, 아버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엄격한 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강하게 자라길 바라셨던 거예요. 아야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야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평생 후회했어요. 태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중대장님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돌아가시면 지금 이 마음 꼭 전하세요. 아야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드시 그럴게요. 태윤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야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대위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아침이었습니다. 드디어 태풍이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아야카가 동굴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와, 하늘이 이렇게 맑았구나.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어제까지의 폭풍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태윤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이틀 정도면 구조가 올 겁니다. 정말요? 네. 태풍이 지나갔으니 헬기가 뜰 수 있어요. 아야카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구조가 오면 우리 헤어지는 거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아야카는 왠지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식수를 더 확보해둬야 합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위험할 수 있어요.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집안이 약해졌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좀 익숙해졌잖아요.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제 뒤에서 따라오세요. 절대 혼자 움직이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샘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물소리가 나요. 샘물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아마 폭포일 거예요. 태풍 때문에 수량이 늘어났나 봅니다. 가보면 안 돼요? 태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절벽 근처일 테니까. 조심하면 되잖아요. 아야카가 먼저 물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중대장님 잠깐. 하지만 아야카는 이미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숲을 빠져나가자 작은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와, 예쁘다. 햇살에 물방울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바위가 미끄러워요. 네, 알겠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야카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젖은 바위 위에서 몸이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절벽 아래로 떨어지려는 순간 태윤이 몸을 날렸습니다. 중대장님, 그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반동으로 태윤의 몸도 절벽 끝으로 쏠렸습니다. 태윤이 다른 손으로 바위 틈을 움켜잡았습니다. 날카로운 바위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대위님, 손에서 피가. 괜찮습니다. 절대 놓지 마세요. 아야카가 아래를 봤습니다. 까마득한 절벽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무서워요. 중대장님, 제 눈을 보세요.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절대 안 놓을 겁니다. 믿으세요. 대위님, 천천히 올라오세요. 할 수 있어요. 태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만 버텼습니다.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끌어올렸습니다. 마침내 아야카가 안전한 곳에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져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야카가 태윤의 손을 봤습니다. 손바닥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대위님, 손이 괜찮습니다. 중대장님이 안 다쳤으니까요. 괜찮긴요. 아야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같이 떨어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태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중대장님을 지켜야 하니까요. 왜요? 저 때문에 대위님이 다쳤는데 제가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겁니다. 아야카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키고 싶다고요? 네. 중대장님을요. 그녀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죽는 줄 알았어요. 태윤이 다친 손으로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살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야카가 그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한참 후 아야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위님, 저 처음에 대위님 무시했잖아요. 장비도 낡았다고, 한국군이라고. 근데 지금은 대위님이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태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처럼 따뜻하고 강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아야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대위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진작에요. 아야카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위님, 우리 살아서 돌아가면 저 한국에 갈게요.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태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 국적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엿새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야카가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질 뻔한 순간 자신을 구해준 태윤의 손, 그리고 그의 품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해. 어떻게 그렇게 울었지? 그때 동굴 입구에서 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태윤이 손에 야자 열매와 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에요. 드세요. 아야카가 야자 열매를 받았습니다. 태윤의 손에는 어젯밤 다친 상처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손,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 많이 아프죠? 조금요. 제가 붕대 다시 감아드릴게요. 아야카가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었습니다.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손바닥이 깊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이에요? 이렇게 심한데. 중대장님 구하려고 한 거니까 괜찮습니다. 아야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보. 진짜 바보예요. 바보 소리는 처음 듣네요. 앞으로 많이 들을 거예요. 아야카가 새 붕대를 꺼내 정성스럽게 감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아야카가 일어서려다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중대장님? 태윤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아야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열이 있어요. 어젯밤 물에 젖어서 그런가. 괜찮아요. 저 이 정도로 안 쓰러져요. 아야카가 강하게 말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윤이 그녀를 안아 방수 시트 위에 눕혔습니다. 오늘은 쉬어야 합니다. 싫어요. 대위님 혼자 고생하는 거 못 봐요. 지금 쉬는 게 돕는 겁니다. 쓰러지면 제가 더 걱정돼요. 아야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런 거 싫어요. 누군가한테 짐이 되는 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다 해야 했어요. 누구한테 기대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여기 와서 대위님한테 계속 도움만 받고 저 진짜 쓸모없는 것 같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군인이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짐만 되고. 태윤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중대장님, 짐이 아닙니다. 아야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중대장님을 지키는 건 짐이어서가 아니에요. 지키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중대장님도 저 도와줬잖아요. 조개도 같이 잡고 붕대도 감아주고. 태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기댈 때 기대도 됩니다. 기대도 돼요? 네. 저한테 기대세요. 제가 버텨드릴 테니까. 아야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위님, 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지? 울어도 돼요. 여기서는 아무도 안 봐요. 아야카가 태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있어도 돼요? 네. 얼마든지요. 태윤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기대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아야카가 잠에서 깼습니다. 태윤의 재킷을 덮고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태윤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뭐해요? 일어나셨습니까?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태윤이 손에 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나뭇가지와 야자 잎으로 만든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심심하실까 봐요. 제가 만드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 아야카가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대위님이 만들었어요? 네. 어릴 때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장난감 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아야카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거 저 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안 드시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야카가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대위님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에요. 저도 빨리 만나고 싶어요. 태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이렇게 좋은 아들 키우신 분이니까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겁니다. 아들이 여자 데려온 적이 없어서 아야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여자라니. 농담이에요. 태윤이 웃었습니다. 대위님 의외로 농담도 하네요. 원래 이래요. 중대장님이 처음에 너무 무서워서 못했던 거예요. 제가 무서웠어요? 네. 눈빛이 칼 같았거든요. 아야카가 웃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따뜻해요. 대위님 덕분이에요. 대위님이 제 마음을 녹여줬어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바깥에서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구조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야카는 이 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습니다. 1회째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구조가 올 예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 앞모닥불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야카가 불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네요. 네. 드디어 돌아갈 수 있어요. 네. 아야카의 목소리에 묘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빨리 구조 오기만 기다렸는데 지금은 왠지 아쉬워요. 태윤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요. 이상하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아야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위님, 저 오늘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이요? 네. 대위님한테 처음으로 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야카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사실 외로웠어요. 평생. 어릴 때부터 1등만 해야 했어요. 2등하면 아버지가 밥상 엎으셨거든요. 밥상을요? 네. 2등 따위가 밥 먹을 자격이 있냐고. 그날은 저녁을 못 먹었어요. 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1등 해야 밥 먹을 수 있으니까. 아야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친구요? 없었어요. 친구 사귀면 공부에 방해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저한테 안 다가왔어요. 저는 늘 혼자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대학도 수석, 방위대학도 수석, 최연소 중대장. 다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최연소 중대장 됐을 때 아버지가 뭘 하셨는지 알아요? 중대장? 그게 끝이냐? 장군은 언제 달 거냐? 태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이 훈련도 아버지 피해서 온 거예요. 아야카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무서웠어요.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원망만 하고 살았는데 막상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미워하면서도 사랑했나 봐요. 태윤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대위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원망했던 것도 사랑했던 것도 다요. 그래도 될까요?
저희 아버지도 무뚝뚝하셨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들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거든요. 아야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이었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구나. 중대장님, 아버지도 그러실 거예요. 사랑하는데 표현을 모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장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아야카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중대장님은 강한 사람이니까요. 강하지 않아요. 여기서 맨날 울기만 했잖아요. 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울 수 있는 게 강한 거예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게 진짜 강한 거예요. 아야카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대위님은 어떻게 그렇게 따뜻해요? 대위님 말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중대장님한테는 솔직해지고 싶어서요. 저한테요? 네. 이상하죠? 아야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이상해요. 저도 그래요. 대위님한테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아야카가 먼저 말했습니다. 대위님, 대위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태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 남자를 좋아하게 될 줄은. 아야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급도 국적도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대위님이라는 사람이 좋아요. 받아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태윤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죠? 미안해요. 중대장님. 태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네. 저도 중대장님 좋아합니다. 아야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처음에는 그냥 지켜야 할 동료였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중대장님이 웃으면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중대장님이 울면 제 마음도 아팠어요. 대위님. 근데 말 못했어요. 제가 뭐라고 일본 자위대 중대장님한테 고백을 해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제 알아요. 중대장님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요. 아야카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대위님, 저 진짜 행복해요. 저도요. 내일 구조 오면 우리 어떻게 돼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정말요? 네. 꼭 다시 만날 거예요. 한국에서든 일본에서든. 아야카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약속이에요? 네. 약속입니다. 두 사람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모닥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동굴 안을 채웠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8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야카가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태윤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을 걸고 약속도 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야카가 옆을 봤습니다. 태윤이 동굴 입구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일어나셨습니까?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대위님은요? 저도 잘 잤습니다. 아야카가 그의 옆으로 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오늘 구조가 오겠네요. 네. 오전 중으로 올 거예요. 아야카가 조용히 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젯밤 한 말. 진심이죠? 당연하죠. 중대장님은요? 저도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진심이에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거 헬기 소리 아니에요? 수평선 너머로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헬기다. 구조 헬기예요.
해변으로 갑시다. 빨리. 두 사람이 동굴을 나와 해변으로 달렸습니다. 헬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일 양국 깃발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두 사람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헬기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해변에는 헬기가 착륙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바위와 나무가 너무 많았습니다. 헬기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착륙 불가. 절벽 위로 이동하라. 절벽 위에서 구조밧줄을 내리겠다. 절벽 위로 가야 합니다. 네. 두 사람이 절벽을 향해 달렸습니다. 가파른 경사를 올랐습니다. 아야카가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괜찮습니까? 네. 갈 수 있어요. 태윤이 그녀의 손을 잡고 끌어주었습니다. 마침내 절벽 위에 도착했습니다. 헬기가 머리 위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구조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밧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밧줄이 하나밖에 없어요? 헬기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강하다. 한 명씩 올라와야 한다. 먼저 한 명씩 밧줄을 잡고 올라와라. 태윤이 밧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야카에게 건넸습니다. 중대장님 먼저 가세요. 네. 대위님이 먼저 가세요. 아니요. 중대장님 먼저요. 아야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같이 가요. 같이는 못 가요. 한 명씩 가야 합니다. 그럼 대위님이 먼저. 중대장님. 태윤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제가 먼저 가면 중대장님 혼자 여기 남잖아요. 그건 안 돼요. 대위님 혼자 남는 것도 안 돼요. 저는 괜찮아요. 군인이니까요. 이런 건 익숙해요. 저도 군인이에요. 아야카가 소리쳤습니다. 대위님, 저 이제 약한 사람 아니에요. 대위님이 가르쳐줬잖아요. 강해지라고. 그러니까 대위님이 먼저 가세요. 저 혼자서도 버틸 수 있어요. 태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야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차갑고 오만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대위님, 저는 중대장님 없이 먼저 올라갈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용서할 수 없어요. 태윤이 밧줄을 아야카의 허리에 묶었습니다. 대위님, 뭐 하는 거예요? 중대장님이 먼저 가세요. 저는 금방 갈게요. 싫어요. 같이 가요. 아야카가 밧줄을 풀려고 했습니다. 태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대장님. 일주일 동안 중대장님 지켜왔잖아요. 마지막까지 지키게 해주세요. 마지막이라니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아야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위님이 안 오면 어떡해요?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안 생겨요. 약속했잖아요. 다시 만나자고. 저 약속 어기는 사람 아니에요. 꼭 갈게요. 태윤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금방 갈게요. 기다려요. 약속이에요? 네. 약속입니다. 태윤이 헬기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밧줄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야카가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대위님, 꼭 와요. 꼭. 네. 금방 갈게요. 아야카가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태윤이 그녀를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윤이 서 있던 절벽 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크! 발밑의 땅이 사라졌습니다. 태윤이 미끄러졌습니다. 대위님, 아야카가 헬기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윤이 절벽 끝에 간신히 매달렸습니다.
두 손으로 바위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안 돼, 안 돼. 아야카가 헬기 안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내려주세요. 저 사람 구해야 해요. 위험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구조대원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저 사람이 죽어요. 제발. 아야카가 울부짖었습니다. 태윤이 아래를 봤습니다. 까마득한 절벽이었습니다. 떨어지면 죽는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힘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떨어지는 건가? 그때 아야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윤, 포기하지 마. 제발. 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야카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은 태윤, 들려요. 포기하면 안 돼요. 아야카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어.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태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죽으면 안 돼. 아야카가 기다리고 있어.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으아. 온몸에 힘을 다해 바위를 짚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절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태윤이 땅바닥에 쓰러져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헬기에서 구조밧줄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헬기 안으로 올라온 태윤. 아야카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바보, 바보, 바보. 그녀가 그의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혼자 남았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해요.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떡해요. 아야카가 펑펑 울었습니다. 태윤이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걱정시켜서. 다시는 이러지 마요. 다시는. 네. 약속할게요. 아야카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약속이에요? 네. 평생 약속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국적도 계급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살아서 다시 만났다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헬기가 본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아야카가 태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손, 치료해야 해요. 나중에 해도 돼요. 안 돼요. 지금 해요. 아야카가 구조대원에게 구급상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태윤의 손을 치료했습니다. 아파요? 조금요. 거짓말쟁이. 이렇게 심한데.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대위님. 네. 아까 저 이름 불렀죠? 태윤이라고. 태윤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들었어요? 네. 다 들었어요. 아야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불러도 돼요? 네. 태윤이라고. 불러도 돼요? 태윤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태윤 씨. 네, 아야카 씨.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키나와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 그들을 삼키려 했던 그 바다가,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 바다가 두 사람을 이어줬습니다. 운명처럼. 헬기가 오키나와 본부에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양국 군인들이 달려왔습니다. 강태윤 대위, 사토 아야카 중대장. 두 사람이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밟는 단단한 땅이었습니다. 아야카가 휘청거렸습니다. 태윤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땅이 이상하게 느껴져요.
일본 자위대원들이 아야카에게 달려왔습니다. 중대장님, 괜찮으십니까? 아야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강 대위님 덕분에 살았어요. 자위대원들이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무시했던 그 한국 군인을 태윤의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강 대위님이 중대장님을 지켜주셨습니까? 네. 이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어요. 의무실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군의관이 태윤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손 상처가 심하네요. 어떻게 다치셨습니까? 아야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저를 구하다가 다치셨어요. 절벽에서요. 대단하시네요. 태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야카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언제나 이래. 치료를 마치고 나오자 양국 지휘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지휘관이 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강대위, 고생 많았다. 아닙니다, 지휘관님. 일본 측 지휘관도 다가왔습니다. 강대위, 우리 중대장을 지켜줘서 고맙네. 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야. 목숨을 걸고 다른 나라 군인을 지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네. 일본 지휘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네. 태윤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주변의 일본 자위대원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윤이 숙소에서 쉬고 있을 때 문이 노크됐습니다. 아야카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일본 자위대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이분들은 자위대원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윤이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자위대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희가 대위님을 무시했습니다. 장비가 낡았다고, 한국군이라고. 하지만 대위님은 저희 중대장님을 목숨 걸고 지켜주셨습니다. 저희가 틀렸습니다. 다른 자위대원도 말했습니다. 진짜 군인이 뭔지 대위님께 배웠습니다. 자위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앞으로는 대위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태윤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개 드세요. 저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아버지께 배우고 어머니께 배웠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걸 인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자위대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아야카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태윤 씨야. 밤이 깊었습니다. 태윤이 숙소 밖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야카였습니다. 옆에 앉아도 돼요? 네. 뭐 생각해요? 어머니 생각이요.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아야카가 웃었습니다. 태윤 씨 어머니, 빨리 뵙고 싶어요. 정말요? 네. 이런 아들 키우신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태윤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평범한 분이에요. 생선 장사하시는 시골 아주머니예요. 평범하지 않아요. 이런 아들을 키우셨으니까요. 아야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윤 씨, 나 한국에 갈게요. 네. 전역하면 한국에 갈 거예요. 태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역이요? 응. 군인 그만둘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원했던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하고 싶은데요? 아야카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태윤 씨 옆에 있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계급도
출세도 다 필요 없어요. 아야카가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사랑해요, 태윤 씨. 저도요. 사랑해요, 아야카 씨. 두 사람은 별빛 아래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아야카가 태윤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잘 가요, 태윤 씨. 네. 아야카 씨도 건강하세요. 어머니께 안부 전해줘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인사드린다고. 태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요? 아야카가 웃었습니다. 농담이에요. 반은요? 태윤이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아야카 씨, 한국 오면 저희 집에 먼저 오세요. 어머니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꼭 갈게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태윤이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야카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별이 아니니까요. 1년 후, 한국의 작은 어촌마을. 아야카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 멀리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 태윤이었습니다. 아야카 씨, 태윤 씨,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집안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태윤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이 아가씨가 그 아가씨구나. 아야카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사토 아야카입니다. 어머, 한국말 잘하네. 열심히 배웠어요. 어머니가 아야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가씨. 우리 아들 좋아해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이런 아들 키워주셔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들어와. 밥 먹자. 된장찌개 끓여놨어. 세 사람이 작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야카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 더 먹어. 태윤이 아야카를 바라봤습니다. 아야카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1년 전 두 사람을 이어준 그 바다가 이제 그 바다는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년 후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야카가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태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태풍 속에서 처음 만났던 그 남자. 처음에는 무시했던 그 남자. 지금은 자신의 남편이 된 그 남자. 아야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그때 태윤이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어요? 응. 오래 봤어요? 조금요. 아야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는 얼굴이 예뻐서요. 태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야카 씨, 아직도 그런 말하면 부끄러워요.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아직도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건 어쩔 수 없어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윤의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야카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이고, 괜찮아. 며느리는 더 자도 돼. 아니에요. 같이 해요. 아야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해드릴까요? 된장찌개 끓여줄래? 내가 끓이는 게 이제 나보다 맛있어. 아야카가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도 손맛이 다르더라. 우리 며느리 손맛이 최고야. 어머니가 아야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아들 복 받았어. 이렇게 예쁘고 착한 며느리 만나서. 아니에요. 제가 더 복 받았어요. 이런 가족 만나서. 아야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태윤아, 오늘 뭐 할 거야? 네. 오늘 일본에서 손님이 와요. 아야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일본에서요? 누가요? 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밀이에요. 가면 알아요. 뭐예요? 말해줘요. 안 돼요. 깜짝 선물이에요. 아야카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태윤이 아야카의 손을 잡고 마을 입구로 갔습니다. 저 멀리서 택시 한 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야카가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일본에서 아야카의 부모님이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엄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야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야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윤 씨가 연락했어. 우리 딸이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그래서 왔다. 직접 보고 싶어서. 아야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 죄송해요. 연락도 안 하고. 아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아야카가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요? 그래. 너한테 너무 엄격하게 굴었다. 내가 원하는 걸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버지, 미안하다, 아야카.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야카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원망만 하고 살았어요. 아니다. 원망할 만했어. 내가 너무했으니까. 아버지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사랑한다, 아야카. 아버지가 사랑한다.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옆에서 아야카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국 어머니와 일본 부모님이 함께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아야카가 통역을 하면서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된장찌개예요. 한국 전통 음식이에요. 아야카가 일본 어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일본 어머니가 한 숟갈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한국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더 드세요. 많이 만들었어요. 아야카가 통역했습니다. 일본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딸 잘 돌봐주셔서. 한국 어머니가 일본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아야카가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아들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요. 아야카가 통역하자 일본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야카의 아버지도 태윤에게 말했습니다. 태윤 씨, 내 딸 잘 부탁하네. 네. 평생 지키겠습니다. 알고 있네.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야카한테 많이 들었어.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풍 속에서 내 딸을 목숨 걸고 지켜줬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네. 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아야카가 그러더군. 자네는 항상 그렇게 말한다고. 아버지가 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딸을 부탁하네. 평생? 네. 약속드립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태윤과 아야카가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태윤 씨, 네, 고마워요. 아버지 불러줘서 아야카 씨가 보고 싶어 하는 거 알았어요. 말은 안 해도 아야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3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이제 아야카 씨 마음은 다 알아요. 아야카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태윤 씨, 저 진짜 행복해요. 저도요.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될 줄. 저도요. 그때는 그냥 살아남는 게 목표였는데. 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태풍이 우리를 이어줬네요. 아야카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 바다한테 고마워요. 우리를 이어줬으니까. 태윤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다인데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무서웠어요. 아버지를 빼앗아간 바다니까. 태윤이 아야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마워요. 그 바다가 아야카 씨를 만나게 해줬으니까. 아야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윤 씨,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야카가 태윤의 손을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댔습니다. 태윤 씨, 네,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태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아기요? 네, 오늘 말하려고 했어요. 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우리 아기가? 네, 우리 아기요. 태윤이 아야카를 꼭 안았습니다. 아야카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태윤 씨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을 축복하듯 들려왔습니다. 몇 달 후, 아야카가 예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한국 어머니와 일본 부모님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얼마나 예쁜지. 한국 어머니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일본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태윤 씨를 닮았어요. 아야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은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뭘로 할 거야? 태윤이 아야카를 바라봤습니다. 아야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요. 바다? 네. 한국말로 바다. 우리를 이어준 바다의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좋은 이름이구나. 바다. 한국 어머니도 말했습니다. 바다. 우리 바다. 예쁜 이름이네.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태윤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바다야. 아빠야. 엄마야. 아야카도 아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다야. 우리가 널 많이 사랑해.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3년 전 두 사람을 이어준 그 바다가 이제 그 바다의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랑, 새로운 시작. 태풍 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이렇게 영원히 이어졌습니다. 바다처럼 넓고 깊은 사랑으로 영원히.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는지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감동적이고 즐거운 영상으로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어울림 드림